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 수업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심이에요. 고생이 참 많아요. 뭐 어떤 거요? 책이요. 여분은 없는데 내가 뽑아줄게. 잠깐만. 책 나머지는 다 있어? 2개 뽑아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적분은 할만하니? 아니야? 적분이 처음 보면은 어렵긴 해. 오늘은 좀 안 어려운 걸로 웬만하면 할게요. 네, 최대한. 책 나오는 동안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기억나시나?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있었던 거? 좀 나았지 않아? 그래도? 그 앞에 경우의 수 하는 것보다는? 아님 말고.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요. 이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습니다. 연속.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로 많이 표현했었죠. 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x, p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경하세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예를 들어서 개체값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변수가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각각이 예를 들어 이거 뭐 4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8분의 1, 8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 알아봤죠. 평균도 알아봤고 뭐 그 다음에 분산도 알아봤고 이런 식으로 좀 계산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각각 확률 값이라는 거.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당연히 1 나와야 되고요. 전부 다 양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이거였죠. 2의 x는 요렇게 다 곱하는 거. 그래서 시그마 xi pi 여기에 있는 변수 값과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8분의 1 뭐 이런 느낌으로 평균 구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했었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이라 함은 이거였습니다. 이 x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면 돼.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평균은 뭐 위에 구한 이게 평균인 거고요. 제곱의 평균이라 함은 변수에다가 제곱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균 구하는 거야. 1의 제곱 곱하고 더 곱하고 2의 제곱 곱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 뭐 기억나죠? 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자, 오늘 할 거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이제 오늘 할 거예요. 뭐 이거 자세히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전체를 다 통틀으면 1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P X가 마이너스 1부터 목이 오늘 좀 많이 안 좋네. 왜 이러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마이너스 1인 지점까지 이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평균은 안 구할 겁니다. 이 적분을 안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적분 배운 입장에서 이거 X 곱해서 적분한다는 거 뭔 소린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확률 구하는 거다. 여기서는 사실상 거의 확률 구하는 거 정도로만 다룰 거고, 그때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사다리꼴 요 정도 넓이만 아마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y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변수의 평균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뿅뿅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변수의 분산은 이거 제가 저번에 의미로서 한번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A배 뻥튀기 되면 편차도 A배 뻥튀기 된다. 편차는 이제 제곱배 뻥튀기 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시그마 x는 절대값 a의 근데 그 시그마 보이 그건 뭐야 그게? 애들이 시그마만 나오면 그거 막 노래를 부르던데 그냥 막 노래 같은 거예요? 시그마 보이 이거 뭐 그냥 노래 같은 건가? 나 잘 몰라.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통계 기본 내용이시고, 오늘은 이제 진짜로 통계가 뭔지 이제 할 겁니다. 진짜 통계.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업. 이제부터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잠깐만 미리 얘기할게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내가 할 게 조금 복잡해. 이항분포라는 거 알아볼 겁니다. 이항. 이거 이항이라는 말 예전에 본 적 있으시죠? 이항 정리
라든지 또는 그건 아니구나.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이제 어떤 거냐? 사실 우리 그 독립시행이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독립시행.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동전을 100번 던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동전을 100번 던지는데 한 개만 던질게요. 100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가 그러면 0부터 100까지 쭉 나오겠죠. 얘네들을 이제 이산 확률 변수로 보자 이겁니다. 끔찍하죠, 지금 생각만 해도. 그래서 x. 자,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0, 1, 2, 3 앞면이 나온 횟수를, 자,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요 변수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좀 넓게. 요렇게. 그럼 얘네들의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볼 텐데. 지금 동전 던지기는 어차피 그 독립시행이었단 말이지, 독립시행.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동전이 좀 특수한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할게요. 뭐 상관없죠? 뭐 2분의 1이든 뭐든 그냥 내 맘대로 P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1-P인 거 맞겠나? 앞면 나올 확률이 P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렇지? 서는 건 없어요. 그런 말 하면은 이 수학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면이 안 나오는, 즉 뒷면이 나올 확률을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앞면이 빵번 나와, 빵번. 앞면이 빵번 나온다는 건 뒷면이 100번 나온다는 소리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 횟수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면 Q에 100승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한 번 던질 때마다 Q 이렇게 되니까 Q에 100승 이렇게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동전 100번을 던져서 그럼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럼 앞면은 한 번만 나와야 되고 뒷면이 99번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중요하냐? 내가 동전을 총 100번 던지는데 그 100번 중에서 앞면이 딱 한 번 나온대. 근데 그 한 번 나오는 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잖아. 100번 중에 한 번 나오겠죠. 그 횟수를 세줘야 됐거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100C1. 이게 이제 독립시행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다시 한번 독립시행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그 앞 사건이 전혀 그 뒷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내가 만약에 n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r번 나오기 위해서는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q의 기억나요? 이런 거 했었는데 독립시행에서 내가 n번 중에 r번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면 P가 R번, Q가 N-R번 함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그 N번의 시행 중에 P라는 사건이 언제 몇 번째 일어날 건지 그걸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요 NCR이에요. 예를 들어 5번 중에 P가 3번 일어난다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골라줘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는 이제 P, Q,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걸 정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5, C, 3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럼 동전을 2번 던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00C2 곱하기 P의 제곱 Q의 98제곱. 이렇게 이해됐나? 100번 중에 2번.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이 100C3 곱하기 P의 세제곱 Q의 97제곱 이런 느낌으로. 얘는
C 100에 P에 맞겠나? 근데 여기서 1차 궁금한 거, 이거 다 더하면 1 되는 거 맞아요? 되겠죠? 아무래도 돼야 되겠지? 아무래도 돼야 되겠지. 확률 변수니까. 그럼 더해볼게. 죽고 싶지만 일단 더해볼게요. Q에 100승 더하기 100 C1 P Q에 99승 더하기 100 C2 P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이거 맞겠나? 책 안 가졌어? 아, 2개 뽑을 걸. 2개 뽑는다는 게 하나만 뽑았는데. 이게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이항정리? 기억나시나? 옛날에 이거 했었잖아, 그지? x 더하기 y에 이거 맨 처음에 완전 초반에 했던 거, x 더하기 y의 n승은 이렇게 됐었죠. x의 n승 더하기 nc1 x의 n-1승 y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 기억나시지? 근데 얘를 이렇게 pq라고 놓고 독립시행을 쫙 갈겨보고 더해보니까 와우, 이게 나오는 거야. 쫙 더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근데 P를, 내가 Q를 애초에 뭘로 잡았냐면 1 빼기 P로 잡았거든. 그럼 이거 1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 값 다 더하니까 1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경우에서 어떤 사건이 독립시행일 때,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은 이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쓸 수가 있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작업들은 얘네들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싹 다 얘네들을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다 정리가 될 거고, 실제로 더해보니까 1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기 써져 있는 이항 분포라 그럽니다. 이항 분포.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딱 있다 이거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은 각각 독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보통은 요 이제 이항분포 x라는 분포가 휘리릭 이걸 많이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통계학자들이. 물결표 쓰고 B가 뭐냐면 바이너리라는 뜻입니다. 바이너리. 이항, 항 2개라고, 바이. 그쵸? 바이너리 N, P. 이렇게 써요. 여기서 N의 의미는 뭐냐면 시행 횟수 100번. P는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요거 P.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서는 이거겠지. B, 동전 몇 번 던지냐? 100번 던지고 확률 얼마?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이항 분포 확률 변수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써 놓았다면 이 확률 변수는 크기 100, 확률 2분의 1짜리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기 100, 확률 2분의 1짜리 이항 분포를 따른다. 얘네 둘이 매우 중요합니다. 얘네 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책 갖다 줄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항분포의 정의입니다. 정의. 여기 써져 있습니다. 시행 횟수가 n번, 그리고 확률이 p라고 한다면은 바이너리 np 이렇게 씁니다. 바이너리 np.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확률의 합은 있잖아. 딱 봤을 때 얘가 그냥 이항정리 형태거든. 형태를 보시면.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요. 평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평균을 구한다는 소린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산 확률 변수에서 x와 p를 하나하나 곱해서 더해야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0 곱하기 100c 0 곱하기 p의 0승 q의 100승 더하기 100c 1 곱하기 p의 1승 q의 99승. 자, 여러분 이거 책의 교과서에는 아마 증명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증명하려면은 미분이 필요하거든. 내가 이거 좀 복잡하다 했던 게 여기서 나와. 잠깐만 잘 봐봐.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c2 곱하기 p제곱 q의 98승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 곱하기 100c 100 p의 100승. 이게 뭔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얘네들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확률 변수의 값을 하나씩 곱해 놓은 걸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1이죠. 자,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뭐 미분은 뭔 소리냐. 잘 보세요. x 더하기 p의 100승은 x 더하기 p의 100승은 뭐가 되냐. x의 100승 더하기 100c1 x의 99승 p 더하기 조금 자세히 써볼게. 100c2 x의 98승 p 제곱 해가지고 100c 99 x p의 99승 더하기 100c 100 p의 100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놀라지 마시고 여기서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양변 미분할 거예요. 미분.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냐. 100 곱하기 x 더하기 p의 99승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하나하나 미분을 하시면 100 x의 100승 아니지. 마법의 미분해버렸고 지수함수 미분해버렸고 더하기 99 곱하기 100 c 1 x의 98승 곱하기 p 맞죠? 이거 내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또 98 곱하기 100 c 2 x의 97승 그 다음에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잘 봐. 얘랑 싹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왼쪽 말고 오른쪽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00 곱하기 x의 99승 99 곱하기 100c1 x의 98승 p 얘네들이 어디에 있었겠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겠냐. 이게 있었을 거야. 99 곱하기 100c 99에 p의 99승 q 이런 애들이 쭉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다가 내가 q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q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잖아. 여기 x에다가.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100 곱하기 q의 99승이 나오고요. 99 곱하기 100c1 x의 q의 98승 p 요런 애들이 나오거든. 그지?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미안. 이거 x 플러스 q로 가야 된다. 뭔가 이상하더라. q 얘네가 q 똑같긴 합니다. 미분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쵸? 이래야 맞죠? 그럼 여기가
P를 대입하는 거야, P. 잘못 얘기했어요. P를 대입하시면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고요. 얘도 P를 대입하시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P가 하나 모자라잖아. 그럼 X 하나 더 곱해주면 되지, 양변에. 싹 다 한 개씩 모자랄 거거든? 그래서 양변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여기도 곱하고요. 여기 전체에다가 다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P를 대입해볼게. 그러고 P를 대입하면 이 식은 뭐가 나오냐? P 곱하기 100. 이거 1이죠. 왼쪽은 뭐가 되냐면 100 곱하기 P의 100승 더하기 99 곱하기 100 C1 P의 99승 Q. 이게 평균 나온 거 맞겠나? 이 식이랑 명확히 같습니다. 뒤쪽은 내가 쓰진 않았지만 직접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옛날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미분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하시냐? 분산은 미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미분 한 번 더 하고 또 설계해서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나온 거 제곱해가지고 빼시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된단 말이지. 2의 X, X의 평균 요게 됩니다. 근데 결과물이 뭐가 나왔냐? 얘의 확률이랑 개수를 곱한 게 나왔죠. 이거 지금 100개였고요. 확률 P였거든.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르셔도 솔직히 상관없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사실상 뭐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이항분포에서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분산은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평균은 NP고요. 이건 외우시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되게 쉬워요. N, P, Q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Q예요. 그러니까 N, P, 1-P인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겠죠. 여러분 이거 증명 과정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실 증명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분 없이요? 네, 사실상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애초에 이 확률을 더하는 것 자체도 애초에 이항 정리로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항 정리가 아니고 사실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미분이 아니고서 하려면은 이거를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의미, 이 자체의 의미. 근데 그 의미 이해하는 게 많이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사실 미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기다가 P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기본은 요거부터 스타트입니다. X 플러스 Q의 100승. 얘에서부터 시작이에요. Q. 여기도 다 Q.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평균이 MP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거든, 이 값이.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라는 말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이산확률 변수잖아.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변수 값에다가 확률 값을 곱한 애들을 싹 다 더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얘거든요. 내가 그걸 써본 거거든. 그래서 이 값을 내가 구해주면은 얘가 그냥 평균인 거야. 근데 이 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지. 어떻게 구할 거냐? 갑자기 미친 사람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X 플러스 Q의 100승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쫙 전개가 돼. 전개가
얘를 미분을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되거든? 100 곱하기 x 더하기 q의 99승. 그럼 왼쪽을 미분했으니까 오른쪽도 죄다 미분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이 왼쪽 식은 x 곱하기 100 곱하기 x 더하기 q의 99승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x를 곱하니까 100 곱하기 x의 100승 99 곱하기 100시 1 x의 99승 q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하고 그냥 p를 대입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나온 거야. 그냥 사실 이게 나오도록 내가 식을 조작을 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분산은 이렇게. 분산은 그러면은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잖아.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뭔 소리냐?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100의 제곱, 99제곱 얘네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미분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 뭐가 됐냐? 여기가 지금 100x의 100승이 됐을 거 아니야. 100x의 100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100의 제곱 나오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진짜로 식조작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학자들이 식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한데 테일러 전개라는 그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 그 시스템 안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이게 활동이야, 사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수학 전공 혹시 하시면은 하지는 마시고요, 웬만하면. 혹시나 하게 되면은 그때 배우실 겁니다. 테일러 전개라고. 공대 가도 아마 배울걸? 테일러.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냥 p를 예를 들어 x라고 생각하시면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100의 제곱 곱하기 p의 99승 99의 제곱 곱하기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 또 x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뭔가 값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게 나와요. 놀랍게도. 빼주면 이게 나와. 매우 신기하죠? 궁금하면 계산 한번 해봐. 미분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평균이 NP, 분산은 NPQ, 시그마,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됩니다. 일단 얘네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문제 풀려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을 얘로 바꿔서 보셔야 되고 바꿔서 본 거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밑에 계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계산에 이제 의미만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건 독립시행의 상황을 확률 변수로 나타낸 거예요. 독립시행.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예를 들어 x, b 얘 의미만 설명할게요. 뭐 계산이야.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얘는 뭘 모은 거냐면 총 100회의 시행을 할 겁니다. 100회의 시행을 할 텐데 각 시행마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시행마다 사건 발생 확률이 5분의 1. 그러면서 반드시 독립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5분의 1.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횟수가 0번부터 총 100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걸 계산한 게 이 녀석의 의미다.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항분포. 넘어가. 자, 이제 통계 과목의 하이라이트죠. 정규분포. 얘는 이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럽니다. 노말. 자, 이거 이름이 왜 노말이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과장 좀 보태서 모든 이제 뭐라 그러죠? 모든 현상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리잖아. 그럼 반드시 정규 분포로 가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프로 선수 연봉 뭐 아무거나 막 다 가져와. 만약에 축구 선수들 연봉을 다 모아. 근데 축구 선수가 500만 명 있어 만약에. 그럼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시험 성적 전 국민 다 모으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 이름에 정규 분포가 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횟수를,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충분히 늘리면
걔는 반드시 정규 분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을 정규 분포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횟수가 늘어나면 얘만 잘 분석을 해주시면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결국 통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통계 과목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얘 이름은 노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이 녀석 시작하기 전에 이거 그래프부터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항상,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항상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통은 종 모양이라고 그래요. 종 모양의 확률 분포를 띱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요 모양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거든. 좀 전에 봤던 건 이산 확률 변수고요. 얘는 연속 확률 변수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가운데 뿅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기준으로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대칭처럼 보이시나? 매지가 뜨고 보시면 이거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면 평균 M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성적 보시면은 대부분 평균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죠. 물론 뭐 학교마다 특성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정확히 평균이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대칭적으로 일단은 생겼습니다. 뭐 밑에 어느 정도 다 써져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종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가운데에서 굉장히 위로 이렇게 네로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부분의 확률은 그 아랫부분의 넓이로 나타나는 거 맞겠죠? 그럼 뭔 소리냐? 이 뾰족한 애는 평균 쪽 근처에서 넓이가 매우 넓은 거 맞겠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이 1번과 2번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뾰족이 그래프는 평균과 가까운 쪽에서 이 널찍한 그래프보다 그 확률이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여기서 이렇게 딱 갈랐을 때, 이렇게 싹 갈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이 아랫부분의 넓이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뾰족이 쪽의 확률이 더 크단 말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평균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확률이 높다는 것. 예를 들어 사람이 5,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있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 말은 평균 쪽에 그 인간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뭐라는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작은 거예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헷갈립니다. 분산이 작은 거야, 작은 거. 오케이, 알겠지?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지. 분산이 작은 거야. 가운데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은 거고요.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가운데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뿅 올라와 있다. 그러면 분산이 작은 거예요. 반대로다. 그래서 이거 내려와 있으면 분산이 큰 거.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일단 요 정도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전히 연속 확률 변수니까 절대로 X축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식은 굳이 안 써놨는데, 식 써놨나? 안 써놨지? 안 써놨을 거야. 식은 안 써놨는데 되게 막 이상하게 생겼거든. 막 지수함수에 뭐 분수 올라가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수 전체 범위를 가지면서,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 범위를 가지면서 전체가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확률 이제 변수 생각을 해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서 점근선은 X축, 그러니까 X축에 절대 닿지는 않는데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지면서 그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도 있겠고, 그냥 그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대값 얘기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대칭 얘기 아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볼록한 모양이, 이거는 이제 변곡점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전체 확률 값이 1이어야 되거든.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되거든. 전체 확률이라는 말은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이거 할 줄 모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fx를 적분한 값이 놀랍게도 1이 나옵니다. 놀라워요. 매우 놀랍게도 1이 나옵니다.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 무한에서의 적분은 여러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이가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라는 게 여러분 평균도 매우 달라질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산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분산에 따라서 이 모양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바뀌었었다. 그쵸?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럼 평균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요 가운데 대칭축, 이 자식 위치가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균이 다르게 된다면 요렇게 하나랑, 예를 들자면 오, 잘했죠? 요렇게 하나,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생겨 먹은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를 그대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동시키면 완전히 겹쳐져요. 완전히. 분산이 같으니까. 분산이 같은 경우. 그래서 얘랑 이제 x랑 y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분산이 같은데 평균만 딱 다른 거야. 평균만. 여기가 이제 M1이고 M2.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두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분산이 같은데 평균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뻗어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은 아까 전에 저 상황이긴 한데 제가 좀 더 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나쁘지 않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냐면 둘의 평균이 같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뭐가 다르냐? 분산이 서로 다르겠죠. 어디 분산이 더 크냐? x의 분산이 더 큰 겁니다. 이거 헷갈려요, 진짜로. x의 분산이 더 큰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봐야 돼.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x의 분산이 더 크다. 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그냥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아, 표현법을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아까 전에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따른다. 분포에서, 통계에서는 요게 이제 특정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이고요.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B,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서 B라고 썼었고요. 여기서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니까 N 이렇게 씁니다. N. 자, 그리고 여기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느냐? 요거 두 개가 들어가요. 평균과 분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항분포의 경우는 이렇게 썼었고요. B, 바이너리, N, P. 얘네 둘이 핵심 정보라 그런 거야. 핵심 정보가 뭐냐? 횟수랑 확률. 요거 둘만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거 두 개만 알잖아. 그럼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규 분포라 그럽니다. 정규 분포. 여기에 뭐 표준 정규 분포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밑에 예제 문제만 한번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XA, XB, XC의 확률 분포를 나타냈을 때 MA, MB, MC 얘네들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MA, MB는 똑같겠죠. 둘의 대칭축이 평균이에요. 대칭축. 그러니까 MA와 MB는 같겠고요. 그것보다 MC가 걔네 둘보다는 크겠지.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 평균이.
그 다음에 분산의 경우에는 이게 좀 그림이 적혀 있구나. 평행이동했다고. A랑 C는 분산이 같겠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그마 A랑 시그마 C는 같고요. 걔보다 시그마 B가 더 큰 겁니다. 분산은 아래쪽으로 퍼져 있는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MA, MB, MC, 그 다음에 시그마 A. 이거 지금 이해 되게 잘 해두셔야 되거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애매하니까